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교육부는 비싸도 너무 비싼 교복 가격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마는 업계와 협의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교복 가격 정상화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오늘 달리는 라디오 시간에는 아름다운 벚꽃길을 달리는 5534번 버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2부에는 온몸으로 듣는 영화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액션 영화 2편을 소개해드립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모든 내용들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해마다 신학기가 되면 아이들 교복 가격 때문에 한숨을 쉬었던 학부모님들 많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 가격이 모두 똑같아서 담합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싼 교복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박성수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교복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예, 금년 초에 저희가 그 학부모님들이 실제 구입하는 대리점 가격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그 당시 전국 평균이 25만 6,925원으로 나왔고요. 저 네. 역시도 딸의 교복 구입을 할 때 전국 평균과 가까운 가격이었는데요. 25만 6천 원이었고 예. 가디건을 하나 더 사니까 29만 원.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평균적으로 30만 원 정도 예. 한두 벌 더 사면 그 이상 조금씩 더 지출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교육부는 교복이 너무 비싸가지고 상한 가격을 시행해 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제대로 왜 시행이 안 됐죠? 예. 우선 교복 상한 가격 제도는 2015년 동복부터 적용하기로 당초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교복 업계가 그동안 그 교복 상한 가격을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 교육부와 합의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합의된 겁니까? 예, 큰 틀에서는 학교 주간 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협력을 하고 상한 예. 가격을 준수한다. 예.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가격 경쟁과 품질 경쟁을 통해서 좋은 교복을 제공하겠다라는 틀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동안은 학교 주간으로 구매가 안 됐습니까? 예, 그동안의 구매 방식은 공동구매 방식이 있었고요. 예. 공동구매 방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매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다 학교 주간으로 다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 주간 구매가 의무사항이고요. 사립학교는 자율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합의를 통해서 교복 가격이 평균 얼마 정도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이번 아까 말씀드린 개별 구매 가격이 약 25만 6천 원대에서 저희가 네. 정한 상한 가격은 약 20만 3천 원이고 예. 실제 경쟁을 통해서 19만 원대 또는 그 이하로도 떨어질 것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최소 30% 정도는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번에 합의한 그 학교 주간 구매 방식하고 그동안 그 학교 교육부에서 제안했던 교복 공동 구매 방식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공동 구매 방식은 그 운영하는 주체가 학부모님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여도 자율적이기 때문에 실제 한 30%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고 많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예. 그런 학교 주간 구매는 학교 회계 절차를 따라서 학교가 구매를 해주는 거고 예. 그 교복 물려입기나 교복 은행 등을 통해서 구입하는 학생이 아닌 경우 외에는 네.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합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교복 가격이 한 20만 원대 이하로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하셨는데 혹시 가격이 떨어지면서 품질이 좀 같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처음부터 이 제도를 설계를 할 때 그 학부모님들의 가장 우려사항이 이런 점이었거든요. 예. 실제 금년에 2월 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 교복, 유수의 교복 그 브랜드에 똑같은 브랜드 업체인데도 송파구에서는 24만 원, 예. 금천에서는 19만 3천 원, 예. 강동에서 29만 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같은 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팔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가격 거품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결국은 적정 가격만 제시가 되면 품질의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학교에서 구매를 할 때 1차적으로 품질 심사를 통해서 적정한 품질이 통과가 된 업체만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학교 주간 교복 구매는 그 사립학교도 해당이 됐나요? 국공립학교는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 교복 관련이 학운이 심의사항인데 국공립학교는 법령으로 필수사항으로 돼 있는데 사립학교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사립학교도 저희가 자율적 권고를 하고 있고 다만 같은 브랜드의 옷을 옆에 학교는 국공립은 싸게 사는데 사립학교는 비싸게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그 쉽게 이해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도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복업계의 요구사항 중에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한 손실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치열한 그 경쟁을 통한 그런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교복 구매의 교복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서 계약 체결 일정을 좀 당겨준다든가 AS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도 단위 등을 입찰 참가 제한으로 번역을 제한을 하고요. 예. 학교 규모가 일정 이상 학교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으면 원활한 공급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2개 이상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참가하는 것도 허용을 했습니다. 네. 이 기본 취지는 그 지역의 그 영세 대리점이나 소상공인들의 조금이나마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이었고 저희가 학부모님 단체와 협의를 해서 수용을 한 것입니다. 네. 당장 내년부터 이제 학교 주간 교복 구매가 시행이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예, 이미 시도별로 적정 상한가가 그 고시가 돼서 학교에 통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예. 학교에서는 교복 구매 공고를 하게 됩니다. 예. 이 공고에 따라서 참여자가 예. 경쟁 입찰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품질 심사, 예. 두 번째는 가격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예. 가격 심사 결정에 따라서 공급자가 설정이 됩니다. 저희는 예. 중학교 3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들이 졸업 직전에 이런 사안들을 충분히 안내하고 학교 주간 구매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또 행정적인 조치들을 또 취할 생각입니다. 네. 한때 중고등학교 교복 자율화 정책이 시행이 됐었는데 지금 그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가운데 전부 다 교복이 다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교복은 기본적으로 학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예. 현재도 법령상으로는 학교의 자율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교복을 채택하지 않는 학교도 있나요? 한 1% 정도 됩니다. 아주 그 소수 학교입니다. 현재는 1% 대부분의 학교가 정도. 교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나요? 그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박성수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어제 일들은 깨끗하게 잊어야지. 네, 귀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이번 주에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붐비는 곳 어딜까요?
모르겠네요. 예, 이번 주 SNS만 봐도요. 올라온 사진 절반이 거의 꽃사진이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여의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여의도 벚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벚꽃이 2주 정도는 빨리 피었다고 합니다. 이미 만개를 해서요. 여의도에 꽃 구경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예정보다 앞당겨서 벚꽃 축제도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주말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다녀왔습니다. 네. 예, 버스 타고 여의도 벚꽃 보러 갔는데요. 제가 탄 버스는 광명시와 여의도 한강을 잇는 5534번 버스고요. 예. 기사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벚꽃 보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꽃같이 고우신 여성 기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홍옥순 기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534 여의도 노선 기사 홍옥순이에요. 광명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여의도 63빌딩으로 해서 저기 순복음교 회차에서 오는데요. 여의도가 좀 승객분들이 뭐라고 할까 좀 고급스러운 승객분들이에요. 여의도 쪽이 다른 데 비해서 좀 친절도 하시고 손님들이 먼저 인사도 잘 하시고 아무튼 친절하고 우리 기사분들한테 배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꽃이 만발하니까 아주 뭐 승객분들이 만족을 느끼고 아주 좋아해요. 진입하면 아주 뭐 꽃이 만발해가지고 아주 뭐 눈 속으로 눈이 꼭 날리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주 너무 멋있어요, 요즘에. 평상시보다 바쁘시겠어요? 그러죠. 바쁘고 손님들한테 더 친절해야 되고 또 승객들이 많이 타요. 연장 운행도 하신다면서요? 11시가 막차인데 12시 30분까지. 그럼 종점 도착하면 12시 반이니까 한 2시 정도. 승객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열심히 봉사해야죠. 네, 밤늦게 연장 운행까지 네.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네, 밤에도 벚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도 연장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점 출발 기준으로 12시 30분까지 연장 운행을 하시고요. 여의도까지 갔다가 다시 광명으로 돌아가면 2시 정도 되신다고 해요. 예, 이번 주말까지는 이렇게 평소보다 1시간 반 정도 더 운행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 버스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또 걱정은 되더라고요. 이렇게 2시까지 운전을 하시면 많이들 피곤하실 것 같아서 예. 좀 보너스는 나오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거는 또 회사에서 잘 챙겨주신다고 네. 활짝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꽃길을 다니셔서 그런지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계셨고요. 예. 이렇게 벚꽃 얘기할 때 기사님 목소리 굉장히 상기이 되셨었죠. 5534번 버스가 여의도 원효대교 부근에서 한강 따라서 마포대교 서강대교까지 가요. 거의 그 벚꽃길의 하이라이트를 쭉 달리는데요. 예. 정말 기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눈이 날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눈이 날리는 것 같이 좋았고요. 네. 정말 이번에 꼭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꽃이 너무 빨리 펴가지고 거의 만개를 했거든요. 이번 주 놓치면은 좀 많이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요. 벚꽃 활짝 핀 여의도에 오신 분들 풍경도 담아봤거든요. 같이 가보시죠. 이번 정류소는 여의도 공원입니다. 도 벚꽃 되게 많이 피었는데요. 벚꽃 하면 역시 여의도인 것 같아서 멀리 왔어요. 남자친구랑 오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없어서 못 왔어요. 참 내가 벚꽃놀이 왔어요. 모처럼 시간 내가지고 나왔는데 겨울 내내 좀 기다렸죠. 식구들하고 한번 같이 놀러 오려고. 그래서 꽃 보니까요. 꽃 보니까 좋죠. 모처럼 다들 집에 있다가 나오니까 친구들도 다 꽃이에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사랑도 꽃보다 아름다워요. 예, 이렇게 다들 즐거워하시는데요. 그런데 여의도 벚꽃축제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의도 오실 때는요, 대중교통이 정말 답입니다.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데까지는 편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주차장은 항상 만차예요. 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은 거의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여의도 한강 부근에서 정말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네. 제가 평일 낮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도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정체는 더 말도 못하게 심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홍옥순 기사님에게 조금 더 들어보시죠. 지금 벚꽃이 한창인데 양쪽에 주차만 안 해놓으면 수월한데 승용차들이 주차를 너무 많이 해놔서 너무 힘들어요. 좀 대중교통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어요. 승객 여러분들께.
우리가 한 바퀴 갔다 오는 시간이 1시간 30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거의 3, 40분을 소요를 돼버려요. 평소에는 한 10분이면 돌아요. 순복음 교차를. 근데 거기에 양쪽에 불법 주차를 너무 많이 해놓고 또 장사하시는 분 차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한 3, 40분을 너무 소요를 시켜버리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승객들 많이 불편하시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좀 대중교통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분 걸릴 거리가 이제 30분이나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3배나 더 막힌다고 봐야겠네요. 예, 제가 승객 입장에서 또 버스를 타니까요. 정말 그 양쪽에 불법 주차해놓은 차들 막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져가시면요. 나도 고생이고 다른 분들에게도 좀 피해를 주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여의도에는 인근에 여의도 환승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 경기 어느 지역에서든 여의도 접근하시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버스가 아니라면 지하철 5호선 또 이용하시면 바로 한강이랑 연결이 되니까 잊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도 꽃 구경하다가 정말 즐겁게 놀고 있는 여학생들을 또 만나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학교에서 수행학습으로 벚꽃 구경 왔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 어디서 왔어요? 목동에 있는 신목초학교에서 왔어요. 벚꽃 보러 왔어요. 처음 와봐요, 오늘. 벚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서 그게 너무 이뻤어요. 주변 풍경이 이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약간 쌀쌀하긴 한데 한강물도 생각보다 깨끗하고 벚꽃도 예뻐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와서요? 그냥 벚꽃 보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이렇게 막 즐기니까 막 학원도 안 가고 진짜 좋아요. 엄마가 학원 안 가면 뭐라고 하잖아? 벚꽃 보러 온다고 학원 뺐어요. 이거 한다고 엄마가 빼주셨어요. 이제 4월이잖아요. 4월에 하고 싶은 거 있을까? 4월에는 이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짜 나중에 고등학교 가는 거에 이제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학년? 지금 중학교 1학년이요. 4월 되면 다이어트를 해서 하복 입을 때 예쁜 몸에 만들고 싶어요. 화이팅! 네. 이 여학생들의 관심사가 느껴지시죠? 예. 다이어트, 그리고 역시 학생들이다 보니까 1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도 공부. 예. 예. 그 여의도 봄꽃 축제는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예,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말부터 할 예정이었는데요. 꽃이 네. 빨리 핀 관계로 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추워졌어요. 사실 이 친구들도 제가 어저께 갔는데요. 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탓에 굉장히 옷을 얇게 입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젊어서 그런지 재미있게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많이 추워졌고요. 주말까지 이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옷 든든하게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또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네. 그 조금 봄꽃 기다렸다가. 축제는 얼마 기간 동안 진행이 돼요? 아마 한 주나 2주? 예,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요. 지금 꽃이 네. 많이 폈으니까요. 가급적 빨리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YTN에서 달리는 라디오 신청도 받고 있죠? 예,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 샵 네.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서리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온몸으로 듣는 영화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액션 영화 2편 소개해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영화계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김성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2 촬영으로 오늘까지 서울 상암동 월드컵 분로가 통제됩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드컵 파크 7단지 사거리에서 상암초등학교 사거리 사이에 월드컵 분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을 지나는 16개 버스 노선도 임시로 변경돼 운행됩니다. 경찰은 상암 DMC 주변에 혼잡이 예상된다며 가양대로나 성암로, 매봉산로 등으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벤져스2 촬영 지원을 결정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와 경찰청 등에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0대 성범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로 31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일 저녁 7시쯤 서울 구로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2개 동과 각종 기계류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 달 초에 6.4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질 개선 문제를 협의하러 중국을 방문한 박 시장은 베이징 주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5월 초쯤 후보로서 공식 출발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재출마 결정이 서울시의 큰 변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며 철학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다가오는 주말에 함께하면 좋을 영화, 놓쳐서는 안 되는 영화 이야기, 온몸으로 듣는 영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벤져스2가 서울에서 촬영되면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 열차에도 주연으로 출연했던 크리스 에반스가 어젠가요 내한했습니다. 액션 영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이번 주에 볼만한 시원한 액션 영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주간의 영화계 소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네. 지금 1위를 극장가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크리스 에반스가 왔습니다. 예. 이 영화가 크리스 에반스가 주인공이고요. 예. 저도 사실은 이 크리스 에반스가 국내에서 이처럼 인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훈남 배우고요. 네. 그리고 영웅 이미지가 있어서 20대 또는 10대 후반에 예. 젊고 영한 관객들에게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아마 그 시기를 타고 개봉을 한 것 같고 적절한 그 마케팅 포인트가 어우러지면서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3월 26일 날 개봉됐으니까 현재 약 한 일주일 넘어가고 있죠. 열흘 정도 되고 있는데 200만 가까운 관객, 정확히는 184만 9,849명 이렇게 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추세로라면 250만, 300만 관객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어벤져스2 서울에서 지금 뭐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YTN이 이제 전체적으로 상암동으로 이사가 가죠. 예, 네. 다음 주에 이제 아마 어벤져스2가 상암동에서 촬영되는 것 때문에 이사를 늦췄다는 예.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있습니다만 상암동에서 지금 열심히 찍고 있고요. 예. 마포대교에서 촬영했을 때보다는 조금 좀 분위기가 조금 그 과열 분위기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아직 그 강남에서 촬영이 좀 남아 있어서 그때쯤 되면 또 교통 문제라든가 등등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크리스 에반스도 들어왔고요. 이제 각 캐릭터에서 그 스턴트를 맡고 있는 스턴트맨들, 스턴트 우먼들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제작의 그 준비를 갖추고 지금 굉장히 가열차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여 명의 스태프들, 한국과 영국, 미국의 어떤 스태프들이 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과연 이 어벤져스2가 이후에 어떤 그 서울의 이미지를 담아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 마포대교의 촬영 첫날 때 그 강변북로 지나면서 이렇게 볼 수는 있었는데 도무지 무슨 촬영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쉽게 말씀드리면 밑그림 촬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수십 번, 수백 번의 컴퓨터 그래픽의 그림들이 입혀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촬영된 모습과 영화가 나오는 그런 장면은 굉장히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그 촬영 장면을 보시면 오히려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뭐 저쪽에서는 저작권 때문에 못 보게 합니다만 또 굳이 이쪽에서 보려고 해도 큰 그 흥미를 느끼실 만한 그런 장면들은 아닐 겁니다. 네. 그 지금 극장과 일이 달리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작인 그 퍼스트 어벤져보다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그 영웅 액션 블록버스터는 한두 편 보면 좀 식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만드는 감독보다 만약에 작가적 관점에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다른 색깔이 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배트맨 영화를 항상 생각하면 그 배트맨과 싸우는 악당들이 있죠. 그리고 이 트럼프에서 나오는 그 조커가 있죠. 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과 악의 대결을 뚜렷하게 대비시키는 어떤 그런 이야기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배트맨 다크 나이트 라이즈라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 경계를 좀 넘어섰죠. 그래서 조커 역을 맡았던 히스 레저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그렸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선악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성찰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이런 액션 블록버스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트맨 다크 나이트 라이즈였고요. 슈퍼맨 시리즈에서는 아마 작년도에 보셨던 역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제작을 맡았던 맨 오브 스틸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런 작품들은 단순하게 그 영웅이 나오는 히어로 무비가 아니고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주제의식을 담고 있었는데 이번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캡틴 아메리카라는 그런 영웅과 윈터 솔저라고 하는 악당의 대비를 통해서 선악의 문제를 살짝 건드리는 그런 얘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퍼스트 어벤져 전편격이었던 퍼스트 어벤져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야기의 확장성이 넓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국열차를 솔직히 못 봤는데 거기서 이제 크리스 에반스가 주연을 했고 어벤져스 2에도 나왔다 그러는 전혀 다른 이미지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설국열차에서는 일단 턱수염을 길게 길렀고요. 왜냐하면 꼬리칸에 사는 프롤레타리아니까 화려한 이미지. 그동안 이 크리스 에반스는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짧은 머리에 아주 댄디하고 나이스한 이미지였거든요. 그리고 얼굴은 작고 몸은 근육질인 그런 이미지였는데 설국열차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그 캐릭터를 180도 바꿨죠. 그래서 항상 모자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턱수염을 기르고 있어서 저 사람이 크리스 에반스야 라고 얘기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전에 봤던 그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만큼 크리스 에반스가 사실은 청춘 스타급으로 불립니다만 연기의 폭이 만만치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만약에 우리 오동진 씨가 크리스 에반스의 영화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한다면 어떤 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설국열차 꼽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하신 영화 중에 아이스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이스맨에서는 연쇄살인범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크리스 에반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스스로가 자기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배우고요.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고만고만한 배우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갈 배우겠구나. 작품에 대한
선구안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한국 영화계 좀 잠잠한 것 같은데. 네. 그 들꽃 영화상 시상식이 최근에 열렸죠? 네. 어떤 겁니까? 제목도 그럴듯하고요. 네. 인디펜던트 독립영화를 대상으로 한 영화상입니다. 그러니까 들꽃 영화상이 선정하는 작품들의 범위는 저예산 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말씀드린 독립영화들. 독립영화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물론 영화제가 있었어요. 서울 독립영화제 같은 인디 포럼 등등 해서 독립영화들이나 다큐멘터리를 모아서 한꺼번에 상영하는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뭐 부산영화제나 전주영화제나 또는 뭐 서울환경영화제나 등등 이런 영화제처럼 독립영화권에도 그런 영화제가 있었는데요. 어워드 그러니까 시상식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행사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도 아카데미 영화상이 있으면 인디펜던트 스프릿 어워드가 있습니다. 독립영화만들의 축제의 그 대상 시상식이 있고요. 영국에도 브리티시 인디펜던트 시네마 어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각 나라마다 그 영화 산업 또 영화 미학의 근간이 되는 독립영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시상식을 갖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었죠. 근데 들꽃 영화상이 처음으로 독립영화를 대상으로 해서 시상식을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첫 해였고요. 분위기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남산 문학의 집에서 저녁 때 열렸었고 많은 독립영화인들이 참석해서 그리고 또 기성영화인들, 기성감독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첫 해의 행사를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 1년 동안 그 독립영화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 많이 나왔죠? 사실은 상업영화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이거 상당히 정말 문제적 발언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건데요. 가장 주목할 만하고 가장 독창적인 작품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영화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는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흥행도 안 됐었고요. 이건 작품의 문제라기보다는 배급, 유통, 정비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예컨대 뭐 오멜 감독의 제주 4.3 항쟁의 얘기를 가장 미학적으로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슬이라는 영화도 작년에 나왔고요. 장률 감독의 풍경 같은 다큐멘터리 그리고 정말 애니메이션인데요. 우리나라 종교의 문제를 다룬 사이비 같은 연상호 감독의 사이비 같은 작품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청의 건축 과정의 얘기를 다룬 말하는 건축, 시티홀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홍상수 감독의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같은 작품도 주목받았고요. 그리고 배우는 배우다. 김덕 감독이 제작한 영화. 그리고 가십꽃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가십꽃은 300만 원으로 만든 겁니다. 스텝이 4명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제가 봐도 이거는 300만 원이 아니라 30억을 들여서 새로운 상업영화로 재구성해도 다시 한번 리메이크를 해도 충분히 그 재미가 있을 만한 그리고 흥미가 있고 의미가 있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독립영화에서 300만 원 가지고 영화 찍습니다. 그 가십꽃이라는 영화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보고 싶은데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아트하우스라고 불리는 인디 독립영화관에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상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셔서 VOD 한 1, 2주나 2, 3주 후에는 VOD에서 가십꽃이 아마 방영이 될 것 같고요. VOD나 인터넷 디지털 케이블 TV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십꽃은 그 복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를 위해서 복수극을 벌이는 순애보적인 남자 이야기인데요. 이거 굉장히 상업영화적 컨셉이잖아요. 그러네요. 독립영화의 분위기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프랑스 도빌 영화제에서 대상을 탄 한공주라는 작품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요? 이건 지금 뭐 이수진 감독이 만든 한공주라는 작품이 국내에서 화제를 모으기 이전에 이미 세계 영화권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점검하고 이것을 주류 영화권에 어떻게 편입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작품들을 계속해서 외곽으로 돌게 하거나 뭐 영화제에서만 평가를 하게 하거나 아주 일부 소수 매니아 관객들에게만
향유케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좋은 작품일수록 대중들을 많이 만나게 하는 구조가 필요한데요. 항공주가 갖고 있는 그 주제도 뭐 별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 학생들 얘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왕따 얘기입니다. 이게 상업 영화나 무슨 일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다루어지는 똑같은 얘기인데 다만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A급 스타가 나오지 않고 눈에 익는 그런 배우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뿐인데 연기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출력 역시 그 기존의 상업영화권 또는 기성 감독들의 그런 그 위치를 넘나들 정도로 뛰어난 그런 연출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에서 주인공을 맡은 이 여배우 천우희 씨인가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죄송합니다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우도 최근 우아한 거짓말에서 조연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조연급 배우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배우인데요. 이번 항공주를 통해서 라이징 스타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 작품은 좋은데 흥행은 안 되고 이런 문제점 앞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다 유통 뭐 이런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작품의 흥행성이 약하면 당연히 극장들이 영화를 걸지 않는 거는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시장 자체를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시장을 일정 정도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골목상권 보호한다고 하듯이 독립영화들이 상영할 수 있는 조건들은 일정 정도 보호를 해야 되죠. 예컨대 이런 작품들이 상영이 되면 최소한 2주 정도는 그 시장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루 있습니다. 하루. 1박 정도 하고 내려가거나 일주일 상영한다고 사실은 겉으로는 그러는 척 하루에 한 회 상영하는데 뭐 아침에 상영하거나 새벽 1시에 상영하거나 영화를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를 하면 또 규제 논리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탈규제의 방법을 택하면서도 동시에 자율적으로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제와 탈규제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묘안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모든 상업 영화는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나 실험영화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업영화는 똑같은 것만 만들겠죠.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면 독립영화가 기반이 돼야 되고요. 이런 독립영화들 그 기반과 초석을 계속해서 보존해주고 또 정책적으로 육성해줘야 되는 그런 정책 마인드가 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눈에 띄는 또 다른 작품 중에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 출연진이 아주 대단하다고요.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그 프로듀서가 조지 클루니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제작계인 하비 와인스타인 물론 붙어 있습니다만 조지 클루니가 워낙 좋은 작품들을 많이 선택해서 프로듀서를 하고 있고요. 메리 스트립 또 줄리아 로버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좋아하시는 베네딕트 컴버비치 더머 멀러니 등등 줄리엣 루이스라는 배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만 옛날에 정말 스타였죠. 요즘은 좀 내려왔습니다만 크리스 쿠퍼 같은 배우 성격파 배우죠. 그리고 샘 셰킨파 미국의 브로드웨이와 할리우드로 오가면서 시나리오도 쓰고 연기도 하고 지금은 뭐 70대의 노 배우입니다만 여기서도 역시 자신의 정말 뛰어나게 주름진 그런 성격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은 뭐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고품격 막장 드라마. 맞아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보셔야 이 영화 이 가족들의 최대의 반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족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얘기고 아버지가 가출을 했다가 자살을 하죠.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애증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는 보고 있으면 그것은 그 미국 가족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얘기인 것 같고요. 메리 스트립이 어머니고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가 큰딸 이렇게 세 딸이 있는데 마치 그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딸의 버전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러한 어떤 문화, 그러한 가족의 이야기는 매우 보편적이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메릴 스트립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나요? 메릴 스트립이 지금
조금 넘었죠. 네. 예, 환갑이 지났네. 그렇죠. 네. 그 메릴 스트립의 이번 그 영화에서의 연기는 조금 연극적으로 과장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네. 이번 영화로 여우주연상 후보 다시 올랐었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 정말 그 메릴 스트립이 괴물과 같은 그런 여성 연기자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예. 너무 잘하는 것도 좀 징그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여배우는 줄리아 로버츠예요. 예. 줄리아 로버츠는 워낙 프리티 우먼 때문에 로맨틱 코미디나 또는 멜로 영화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줄리아 로버츠가 대단히 그 파워풀한 연기력을 갖고 있는 배우라는 점 이번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액션 영화 3 Days to Kill. 네, 거기 케빈 코스트너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케빈 코스트너가 정말 망가졌죠. 예. 네. 그런데 굴하지 않고 액션 영화도 하고요. 또 예전에 미스 언더스투드라는 그런 그 멜로 가족 영화 드라마에도 도전을 했는데 거기서 또 굉장히 좋은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저는 케빈 코스트너가 좋은 게요. 예. 자신이 늙었다는 것, 자신이 내려간 스타라는 것들을 그렇게 감추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캐릭터 속에서도 그걸 드러내거든요. 이번 그 3 Days to Kill에서도 사실은 설정은 좀 상투적이에요. 그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킬러입니다. 네, CIA 요원 현장 요원이죠. 엄청난 그 액션감을 갖고 있고 이제 뭐 그 일당백의 해결사인데 죽어갑니다. 그래서 딸아이 옆에서 그동안 자기가 버려뒀던 딸아이 옆에서 지내려고 하는데 워낙 그 얽힌 사건이 많아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가는 저 첩보요원, 내려가는 할리우드 스타, 뭐 이런 등식 관계가 느껴질 만큼 케빈 코스트너가 예전의 영광은 뭐 이미 다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연기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랑스 감독 릭 베송이 시나리오를 썼고요. 그 프랑스에서 또는 베오그라드 같은 데서 유럽 등지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네. 그 케빈 코스트너가 영화 워터월드인가 뭐 만들었다가 쫄딱 그렇죠. 그때가 이제 분기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할리우드 연예계에서 막 얘기가 나왔을 때 케빈 코스트너가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었어요. 워터월드가 이제 물에서 주로 연기하는 거니까 물에 젖은 머리가 케빈 코스트너의 이미지를 많이 그 당시까지는 거의 탑스타였는데 늑대와 춤을 등등 해서 그때부터 하얀 곡선을 좀 타기 시작했다 이런 그게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얘기예요. 사실은 그 뭐 머리가 좀 빠진 것 때문에 연기자가 바로 지금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밖의 소식 뭐 좀 전해 주시죠. 지금 사실은 봄 기운이 안연해서 극장가의 그 관객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좋은 작품들은 대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액션 영화를 제가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론 서바이버 같은 작품도 피터 버그라는 할리우드 아주 독특한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피터 버그는 배틀쉽 같은 아주 그 해양 블록버스터 같은 아주 상업적인 영화도 만듭니다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사태를 다룬 정치적 스릴러, 정치적 군사 영화 이런 것들 작은 영화도 아주 성격 있게 만드는 그런 그 감독인데요. 론 서바이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벌였던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저는 그거 본 사람들이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실화냐, 뭐 또 픽션이냐, 감독이 얼마나 허구를 입혔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됐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저는 단순한 액션 영화 또는 그 전쟁 영화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미국과 관계된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들, 분쟁의 아픔들 뭐 이런 것들을 목격하실 수 있는 작품으로 론 서바이버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흥행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죠? 개봉한 지가 지금 이틀 됐는데요. 예매율 아주 낮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마 잘 인지하지 못하셔서 그런 것 같고요. 아시면 이 작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실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좀
좀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영화가 흥행될 때 그 요인이 뭐 입소문을 타고도 많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게 네. 정말 영향을 미칩니까? 요즘 예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신문 방송 기사나 보도를 통해서 그런 인지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네. SNS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가장 효과 있는 그런 그 프로모션 홍보는 입소문입니다. 예. 이 영화 론 서바이버, 마크 월버그 등등 할리우드 비교적 톱스타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SNS를 통해서 좀 조금씩 알려지는 것 같고요. 불행하게도 그렇게 좀 알려질 때쯤 극장에서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알겠습니다. 네, 시간 매치가 좀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일찍 좀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9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택상,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